네, 앞 시간 때 제가 그 사출 성향에 관련된 동영상을, 외부 동영상을 올려놨었는데, 그 올려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로 스케치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게 뭐 목업을 통해서 또 도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구 설계를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으로 최종적으로는 또 공장에서 이렇게 외형을, 플라스틱이라든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찍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겠죠. 그래서 제품 디자인의 어떤 그 생산 과정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보면은 뭐 좀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이 거의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뭐 특이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운동화 같은 경우 이제 고무 같은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대량으로, 예, 사람이 일일이 다 만들어내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공장 시스템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 예, 그래서 이 사출 성형, 이제 여러분들 학력에 올라가면 이제 많이 들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가열해서 녹인 후에 금형 아래 밀어넣은 후에, 냉각시켜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공 방식이다. 거의 다 이런 방식으로, 금형을 가지고 찍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이 이런 사출 성형 방식으로 인해서, 제작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대량 생산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모양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단순화 시킨다고 한다는 거는 좀 복잡한 명들을 또 다듬는다든지, 또 어차피 이것도 도면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선이라든지 곡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펜톤 체어라고 좀 굉장히 유명한, 의자죠.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뭐 1967년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의자죠. 그만큼 선진국들은 뭐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런 방식을 사용한 거고, 근데 이걸 보면은 이걸 맨 처음에 디자인한 사람은, 의자에 보면 다리가 없는 거를, 다리가 없죠. 한 판으로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했을 테고, 또 그 위에, 재료 및 공정 마무리를 테스트하는데 또 5년이 걸렸다. 그래서 이제 금방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바로 제품으로 나오진 않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런 제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과제 때 여러분들이 다이소에서 대상을 하나 선정한 다음에 각각의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안, 2안 뭐 이런 식으로 개선안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후에 그게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삶을 단순화해요. 면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쉬운 예제로 보면은 지금 실사 형상이 사람인데 점점점 갈수록, 약간 단순한 면이 되는 거죠. 또 이러한 면들은 어느 정도 이게 자유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는 뭐 여기에 크기가 몇이라든지
이 R값이 얼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낸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물론 뭐 이런 곡선이 굉장히 아주 부드럽고 곡선이 있는 반면에 거의 뭐 기하학적인 뭐 원, 사각형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다 이런 사물이 단순화되는 과정에서 좀 표현이 가능한 그런 선들, 그러니까 값이 있는 그런 선들이기 때문에 사물들이 이렇게 단순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화되는 거는 뭐 지금 보면은 이런 회화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이 과정하고 거의 유사하죠. 위에 거는 이제 피카소가 만든 황소의 그런 작품이고요. 이건 지금 현재 4단계로 있는데 실제로는 그 40여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단순한 선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애플에서 나온 제품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화된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쭉 단계적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선이라든지 곡선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단순화해서 나온 지금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이후의 작업을 진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단순화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면을 단순화시켜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진행했다라고 가정하면은 이거를 뭐 사이드 뷰나 또는 탑 뷰, 위에서 본다든가 옆에서 본다든가 그릴 때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그렸지만은 이거를 이제 도면화하면서 이 도면이 곧 나중에 생산 가능한 대량 생산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원도 딱 떨어지는 수치를 해야겠죠.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R값이라고 하죠. 라운드 값 또는 파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공면은 뭐 모서리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중심점이라면은 이 중심점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R값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이렇게 내가 모양을 스케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다 정해진 원값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디자인은 대략적인 제품의 모습을 구현하는 그런 과정이고, 기구 설계는 실제 기능이라든지 생산까지 염두에 두어서 도면을 만드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디자이너가 굳이 여기 부분까지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기구 설계는 또 금형을 설계하는 또 작업자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요새는 제품 디자인에서 바로 또 3D 프린트까지 또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닭의 모양이죠. 닭의 모양도 굉장히 좀 단순화된 모양이죠. 그래야지 이제 이거를 도면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닭 벼슬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안 나오죠. 이렇게 해야 도면에서 R값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여기에 자연스러운 뭐 부드러운 곡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표현하기가
구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물론 뭐 도면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긴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기구 설계라든지 이런 설계 쪽으로 가면은 이게 점점 단순화된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과제를 이제 조금씩 피드백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피드백의 그 주요 내용들은 물론 뭐 제품마다 뭐 대상마다 좀 약간 특색은 있겠지만은 앞에서 얘기한 그 단순화된 거, 단순화됐을 때 이게 모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사례를 보면은 걸 수 있는 이런 모양이고 여기 이제 조명과 함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은 모양이 굉장히 좀 예뻐야겠죠. 형태가 좀 세련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를 한다는 거는 이런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최대한 참고를 해서 모양을 조형적으로 좀 우수하게 모양을 뽑아내는 거, 그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아이디어의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단순화해서 모양이 또는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깔끔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런 모양들, 아까 이렇게 둥그런 이런 모양들 있죠, 물방울 모양, 이런 물방울 모양이 이 알값으로 표현이 좀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알값, 여기 알값. 그래서 이건 외계인 모양을 뒤집어 놓은 건데,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중심점으로 해서 R59.5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에 의해서 여기 알값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에 의해서 또 여기 요 알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알값은 뭐 그냥 우리가 선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는 그런 선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요 원과 원끼리 만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된 곡선이라면은 그래서 이런 값으로 측정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뽑으려고 하고 그리려고 하고 또 단순화 시키려고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보면은 이거 이제 박찬웅 학생 거인데 랜턴도 되고 손총도 되는 그런 그 다이소 제품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을 만들었죠. 뭐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이런 홈을 둔다는 거. 이것도 이제 아이디어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할 적에 기존 제품들 한번 더 볼 필요가 있고, 보통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립감이라고 그러죠. 손에 착 달라붙는 거. 그래서 홈을 파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보면 이제 이 부분을 다른 재료, 고무 재료로 한다든지 또는 약간 이렇게 굴곡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보면은 물론 이제 생산하는 방식에서 좀 쉽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한 통짜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거의 다이소 제품들을 보면은 이제 가성비를 맞추다 봐서
거 치다 보니까 굉장히 싼 좀 재료들을 샀는데, 여기서도 보면 여기 이제 LED가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위치가 들어가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또 손충등 모드, 여기 이제 또 LED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건전지가 이제 들어가 줘야겠죠. 예. 건전지가 몇 개만 3개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요런 부분이 이제 건전지가 내부에 들어갔을 적에 불안하다는 거죠, 안쪽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내부 공간을 좀 확보해주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손충등을 보면은 이 내부 공간, 요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간을 일정하게 확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겉표면을 미끄러지지 말게 이렇게 그립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안을 좀 확보를 하려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내부 구성품, 뭐 건전지라든지 회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들려 가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 겸 스탠드, 여기 이제 스탠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피커가 되는 두 가지의 기능이 이제 혼합된 기기죠. 아마 뭐 이거를 사용하는 대상은 이제 좀 1인 사용자가 아닐까. 약간 1인 주거, 방이 약간 좀 협소해서 여러 가지를 못 넣고 뭐 좁은 곳에 스탠드도 되고 또 이렇게 블루투스 스피커도 될 수 있고 되는 거, 그런 용도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 아이디어 안을 이런 식으로 스피커를 이쪽으로 옮겼죠. 그래서 이거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끔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구나. 여기 부분이구나. 여기 부분이 펴지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보면은 확인해야 될 게 보면은 이 스피커에 대한 내부 모습이죠. 우리가 이 다이소 대상을 선택한 거는 가격이 싸고 또 분해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분해를 또 하는 이유는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건데, 스탠드의 대부분을 보면은 이 하중을 여기서 버티는 거죠. 물론 여기에 고정하는 게 있다면은 뭐 가능한 부분인데, 그게 없다면은 대부분의 스탠드는 이 부분에 굉장히 무거운 뭐 고철이라든지 이 부분을 지탱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부분을 무겁게 하는 거죠. 거의 무게의 한 80%는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스피커를 두게 되면은 일단 이게 이런 무게를 지탱하는 부분에서 좀 불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스피커를 좀 확인해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스피커가 여기 이제 자석이 있고 코일판이 있고 진동판이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스피커가 이제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자석판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처럼 무겁게 하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들어갈 부분이 없는 거죠.
또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뭐 넓게 판을 만든다든지, 넓게 판을 만드는 건 한 이 정도 면을 약간 넓게 해가지고 뭐 여기서 중심값이 이게 만약에 이 파이 값이 만약에 10이라면은 이거에 한 2배 정도에 해당되는 파이 값이 한 20 정도 해당되는 판이 되어 있어야 얘를 지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들이 이게 굉장히 무겁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이면은 또 더 심플하게 면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굳이 뭐 관절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뭐 이렇게 상하 좌우로 고정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약간 그 유명한 또 스탠드죠. 알레산드로 맨디니가 작업한 LED 스탠드. 이 스탠드를 보면은 원이 총 3개예요. 여기 바닥면, 여기 중간 관절, 그 다음에 조명부 3개.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거고, 또 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죠. 굉장히 깔끔하고 단순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거를 도면화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필깎이인데 연필깎이에 대한 불편한 부분들, 다이소 제품들이 뭐 가격이 싼 가격 비해서 좀 기능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항상 중요한 거는 뭐 비싼 만큼 좋은 제품이 그런 게 있고 가격이 싼 뭐 싼 맛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약간 제품의 어떤 질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연필을 깎는 그런 행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이제 해봐야겠죠. 지금 보면은 모터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연필을 깎는 칼날은 여기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모터에 연결된 이 모터가 보통 보면은 이게 직선 방향으로 모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얘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는 것처럼 설명하기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제품의 어떤 내부 기구적인 그런 설계 내부적인 부분 때문에 기울어지게 하는 거는 거의 몇 개 위에 거는 찾아볼 게 없고 거기다가 전동일 경우에 특히 거의 앞에서 넣는다든지 위에서 넣는지 수직 아닌 수평으로 넣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넣게 되면은 이 칼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에 연필이 심이 끊어질 경우가 많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직이나 수평으로 하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아마 거의 이제 연필깎이들이 수직 아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내부적인 이런 모습, 이것도 한번 다시 고려를 해봐야겠죠. 예, 이거는 예, 이 모터의 힘이 이쪽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좀 예,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내부적인 모습을 이제 확인하는 거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아마 여기 모터가 여기 밑에 달려 있어서 예, 여기서 이제 돌려주면은 이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 안을 보니까 뭐 연필재가 예,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예, 수동으로 하게 된다면은 예, 안전하게 재를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더 모양을 더 심플하게 다듬어서 예, 기존 제품보다 더 아주 세련되게 만든다든지 예,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요거 하나 더 남았구나. 예,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 예, 데스크형 예, 그 먼지 흡수기죠. 예.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끔 예, 버티컬 마우스 형태를 해서 돌고래 형태의 모티브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마우스랑 이런 먼지 흡입기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마우스는 이제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장시간 동안 막 두세 시간 동안 많게는 4~5시간 계속 마우스를 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손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예, 유선적 이 손에 부담이 없는 그런 예, 손에 잡기 쉬운 상태로 하긴 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예, 흡입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해봤자 10분, 20분 예, 물론 여기 내부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시간이 아니고 약간 단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청소기죠. 예, 청소기에서 이렇게 해서 예, 잡기 쉽게 하는 부분이고 이 아랫부분들은 이제 마우스들인데 예. 그래서 마우스 이런 부분들이 잡기 쉽다고 해서 이렇게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는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시간 동안 한 4~5시간 사용하는 거고 얘는 뭐 해봤자 10분에서 20분 정도 예,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예, 마우스 손을 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좀 전달해 주려고 드릴 거고요. 예. 거의 이제 피드백 하는 내용은 이 현재 선택한 대상과 대상의 내부적인 모습, 그 다음에 뭐 단순화시키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계속 또 남은 작업에 대해서 예,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